어둠이 걷히기 전에 새벽 아무도 없던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수화기가 아직 멈추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었다. 거기 누구 있어요? 거기 누가 있는 거 맞죠? 정희는 이 순간 누군가 자신보다 먼저 이 자리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밤 늦은 새벽 정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세요. 한정희의 아침은 늘 같은 시간, 같은 순서로 열리고 있었다.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에 어둑한 새벽 공기 속에서 정희는 천천히 신발끈을 조이고 작은 바람을 막아주는 얇은 점퍼를 걸친 다음 조용히 현관문을 열어 산책을 나가곤 했는데 그 결과는 항상 비슷한 풍경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오래된 단지의 계단을 내려가면 볕이 들기 전에 차가운 바람이 살짝 얼굴을 스치고 조그만 광장을 지나 공원 입구에 도착하면 나뭇가지 사이로 새들이 아침을 깨우는 소리가 은근하게 들려오곤 했으며 정희는 그런 정막 속에서 서서히 마음을 내려놓는 버릇이 생기고 있었다. 공원을 따라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언제나 같은 벤치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벤치에는 대부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자세로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회색 점퍼를 걸친 채 고개를 약간 숙이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고요히 올려두는 습관을 가진 남자. 그는 정희가 다가오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곤 했고 그 인사는 마치 오늘도 오셨군요 하고 조용히 말하는 듯한 상냥한 리듬을 가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 번도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누군가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이 서로의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희는 그 남자를 이름 없이 어떤 배경도 없이 그저 새벽에 항상 있는 사람이라고만 마음속에 부르고 있었고 그 존재가 매일 새벽의 풍경을 완성해주는 하나의 조용한 장면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벤치는 텅 비어 있었다. 남자가 앉아있던 자리에는 바람에 실린 나뭇잎 몇 장만이 굴러다니고 있었고 그 고요한 빈 공간이 감정의 균열처럼 작은 질문을 남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오늘은 늦게 온 걸까? 정희는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산책을 마쳤지만 그 다음 날도 벤치는 비어 있었고 또 그 다음 날에도 아무도 없었다. 익숙한 장면이 사라지는 데에는 큰 소리가 필요 없다는 것을 정희는 그때 처음 깨닫고 있었다. 단지 비어있는 시간이 조금씩 쌓일 뿐인데 그 정막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기 시작하는 것을 정희는 서서히 느끼고 있었다. 며칠째 보이지 않는 사람을 떠올리며 산책하던 어느 새벽 정희는 공원 끝자락의 작은 오솔길 앞을 지나고 있었다. 바람이 약하게 불어오는 날이었지만 길가의 흙먼지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히 가라앉아 있었고 작은 사물 하나가 그 가라앉음 속에서 묘하게 눈에 띄고 있었다. 정희는 그것을 보기 위해 잠시 걸음을 멈추고 몸을 조금 숙였다. 어둠 속에 눌려있듯 놓여있던 그것은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다. 한쪽 모서리가 약하게 닳아 있었고 구겨진 흔적도 조금 남아 있었지만 오래 버려진 물건이라기엔 너무도 최근의 기척을 가지고 있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지갑을 손에 들었다. 손바닥에 닿은 감촉은 생각보다 묵직했고 그 무게가 묘하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남기며 한동안 손을 멈추게 만들고 있었다. 지갑을 열었을 때 안쪽에는 몇 장의 종이 조각과 신분증 2장이 겹쳐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그 신분증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 인물은 동일했다. 그러나 생년월일이 다르고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고 직업난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으며 신분증 발급 기관조차 서로 달랐다.
같은 얼굴을 한 서로 다른 두 사람. 정희는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엉켜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강하게 남은 생각은 혹시 이것이 그 사람의 것일까 하는 느낌이었다. 지갑 속에는 공원 안내도가 빛바랜 채 접혀 있었고 안내도 한쪽에는 연필로 무언가를 표시하려다 지운 흔적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그 흔적은 마치 누군가 길을 오랫동안 주시하며 혼자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의 습관처럼 느껴졌고 그 감정은 정희의 마음속에 묘하게 스며들었다. 정희는 지갑을 닫은 뒤 그 자리를 한 번 더 바라보았다. 지갑이 떨어져 있던 흙바닥에는 작은 파인 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급히 움직이며 손에서 놓친 것처럼 보였다. 남자는 어디로 간 걸까? 그리고 왜 이 지갑을 떨어뜨리고 사라진 걸까? 그 질문들은 아직 아무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정희의 발걸음은 이미 동사무소를 떠올리고 있었고 지갑을 꼭 쥔 손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정희는 다음 날 아침 조용히 동사무소를 찾았다. 창구 안쪽으로 들어오는 햇빛은 부드럽게 퍼져 있었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어딘가 서늘한 예감이 살짝 떠올라 있었고 지갑을 맡기면서도 묘하게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조회를 시작했는데 잠시 후 직원의 얼굴이 천천히 굳어지는 것이 보였다. 정희는 말없이 그 변화만 바라보고 있었다. 직원은 시간을 두어 컴퓨터 화면을 확인한 뒤 조심스러운 말투로 결과를 전달하고 있었다. 이분은 이미 사망 처리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 조용히 가라앉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충격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분명히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정희의 기억 속에 자리 잡혀 있었는데 기록에는 죽은 사람으로 정리되어 있었다. 직원은 두 번째 신분증도 조회했고 이번에는 전혀 다른 인물 이름이 떴다. 하지만 사진은 똑같았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가방끈을 잡은 손끝에서 약간의 떨림만이 조용히 묻어나고 있었다. 직원은 의문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정희는 그 표정조차 흐릿하게만 느껴지고 있었고 단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위험의 그림자가 시작되는 듯한 감각만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뒤 정희는 다시 공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뭔가 확인해야 하는 듯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그곳으로 이끌리고 있었고 나뭇잎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마저 조금은 다른 느낌으로 들려오고 있었다. 벤치 앞에 다다랐을 때 정희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흙바닥에는 이전과 다른 흔적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누군가 서둘러 움직인 듯 깊고 넓게 찍힌 발자국, 땅이 정리된 듯 일부 지워져 있는 구간, 그리고 벤치 앞에서 어느 방향으로 이어지다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발자국의 마지막 자락까지. 그 흔적들은 누군가 이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갑자기 사라졌음을 조용하지만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었다. 정희는 그 흔적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었다. 어딘가에서 차가운 분위기가 흘러오는 듯했고 그 느린 차가움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며 공원 전체의 풍경을 조금씩 다르게 보이게 만들고 있었다. 정희는 벤치에 가만히 앉아 조금 더 오래 주변을 바라보았다. 그저 익숙한 공원일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그 익숙함이 숨겨진 무엇인가를 품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바뀌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는 새벽 공원에서 다시 벤치 주변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날은 특히 바람이 적게 불던 날이었고 덕분에 벤치 아래 흙이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정희는 벤치 밑으로 손을 살짝 넣어가며
흙을 조금 밀어냈고 그 순간 작은 금속성 반짝임이 시야에 걸렸다. 손가락으로 조심스레 흙을 더 걷어내자 작고 낡은 금속 조각 하나가 드러나고 있었다. 오래전에 떨어져 있던 것 같지만 흙이 깊숙이 덮지 않은 것을 보면 최근에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모습이었다. 정희는 그것을 손바닥 위에 올리고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금속 조각에는 희미한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는데 첫 글자가 묘하게 눈에 익었다. 그 글자는 정희가 그 사람의 신분증에서 보았던 이름의 첫 글자와 같았다. 작지만 결정적인 흔적이었다. 정희는 금속 조각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느리게 일어나고 있던 의문들이 조금 더 선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사라진 사람, 남겨진 지갑, 2개의 신분증, 발자국, 흐려지는 기억들, 그리고 이 작은 금속 조각까지. 정희는 이 사건이 단순히 어느 날 보이지 않게 된 산책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더 큰 흐름의 전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조용히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있었다. 공원의 공기가 조금 더 무겁게 느껴졌고 그 그림자 속에서 정희는 어쩌면 이제부터 되돌릴 수 없는 무언가에 발을 들였다면 모를 일이라는 감각을 서서히 실감하고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돌아온 날 이후 한정희의 산책은 어느새 걷기가 아니라 확인하기에 가까운 움직임이 되어 있었다. 익숙했던 길은 더 이상 단순한 아침 운동의 공간이 아니었고 며칠 동안 반복해서 공원을 찾으면서 정희는 그 주변이 조금씩 다른 얼굴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다. 벤치 앞에 발자국이 사라진 자리, 흙이 고르게 정리된 듯 깔끔한 공백, 그 공백을 지나치던 순간의 기묘한 서늘함, 그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라기엔 어딘가 사람이 손을 댄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희는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다시 그 벤치가 있는 방향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동안 걷다 보면 나무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길 위에 떨어지곤 했는데 그 빛이 어둠과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무늬가 어딘가 낯설게 흔들리고 있었다. 벤치 근처에 이르렀을 때 정희는 자연스럽게 발 아래를 살피고 있었다. 이제는 지갑보다 신분증보다 기록보다 이곳에 남은 흔적 하나하나가 더 큰 단서를 말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발자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바람이 흔들어 놓은 흔적도 사람이 다녀간 흔적도 보이지 않는 매우 고요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정희는 몇 걸음 더 걸어가 오솔길 입구에 섰고 그 어둑한 길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안쪽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오솔길은 새벽빛이 아직 닿지 않은 상태였고 그 어둠 속에서 나뭇가지들이 얇은 그림자를 바닥으로 들이우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마치 누군가 숨어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었고 정희는 그때마다 가슴 안쪽이 조금씩 움츠러들었다. 얼마나 걸었을까? 정희는 길 한가운데에서 발을 멈추었다. 흙 위에 남아있던 작은 흐트러짐. 이상하게 한쪽 방향으로만 가볍게 파여있던 자국. 무언가를 끌고 지나간 듯한 얕은 선이 길게 이어져 있었다. 정희는 허리를 숙여 그 선을 손끝으로 살짝 더듬어 보았다. 흙이 오래된 느낌이 아니라 최근에 누군가 지나간 듯 부드럽게 흩어져 있었고 그 속에서 묘한 급박함 같은 기운이 떠올랐다. 갑자기 생긴 공백 뒤에는 대체로 사라진 무언가가 존재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정희는 그 순간 묘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이 길 위에서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황을 겪은 걸까?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왜 흔적을 남긴 채 사라져야 했던 걸까? 그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정희는 그 질문들이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곧 다가올 일의 전조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공원관리소를 찾았다. 처음에는 자신이 예민해진 것 아닐까 했지만 이제는 그 생각이 희미해지고 있었다. 눈앞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기록이 없는 흔적, 그리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라는 말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아서 정희는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조용한 압박감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느끼고 있었다. 관리소 직원은 며칠 전과 다른 표정으로 정희를 맞았다. 마치 아직도 찾고 계세요? 라는 마음을 담은 듯한 눈빛이었지만 정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그 벤치 주변의 기록뿐이었다. 직원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라는 무언의 태도로 모니터를 켜고 시간을 되짚기 시작했다. 정희의 시선은 화면 속 벤치를 향해 집중되었다. 정희가 늘 보았던 시간대,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시간대, 그리고 정희와 가벼운 인사를 나누던 바로 그 시간대. 하지만 화면에는 늘 보던 풍경이 없었다. 그 벤치는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다. 사람의 움직임도 거의 없었다. 나뭇잎이 흔들리는 모습만이 그 시간대가 진짜 새벽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이었다. 그 사람은 그 시간대에 존재하지 않았다. 영상에서조차 정희는 화면 속 고요함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무언가를 말하는 듯한 기분을 느끼고 있었다. 어디서도 남아있지 않은 사람, 흔적이 있어야 할 곳에서 사라진 사람. 직원은 천천히 영상을 되감았다. 그 순간 정희의 눈에 짧고 흐릿한 그림자가 스치듯 나타나는 장면이 보였다. 오솔길 입구. 아주 잠시 얼굴도 모호하고 몸짓도 불분명했지만 그 서성이는 움직임은 보통 사람의 산책과는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정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직원은 그 부분을 오래 보지 않았고 별다른 의미를 두지 않는 듯 화면을 넘겼지만 정희의 시선은 잠시 그 자리에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 그림자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 사람을 지켜보던 또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다는 위험한 예감이 서서히 번져가고 있었다. 정희는 산책길에서 마주치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서로 인사를 나누던 노인들, 같은 시간에 공원에 오던 주민들, 벤치 주변을 자주 지나던 사람들. 그들 중 누군가는 그 남자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정희는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몇 날 며칠을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같다. 본 적이 없다. 그 시간대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요? 매일 오셨다고요? 이상하네요. 누군가 일부러 숨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정희는 그들의 표정에서 진짜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읽고 있었다. 그 사실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졌다. 정희는 벤치 근처를 다시 살피며 그 사람이 매일 앉아있던 그 자리를 떠올렸다. 정희의 기억 속에서는 너무도 선명한 순간들이었지만 이제 그 선명함조차 마치 환영처럼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사람의 움직임, 눈인사,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린 짧은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정희 혼자만의 기억이 되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정희는 그때 처음 한 인간의 존재가 이렇게 쉽게 기록에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뒤 새벽, 정희는 다시 벤치 앞에 섰다. 그곳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어딘가 불편한 정적이 머물러 있었다. 벤치보다도 더 눈에 들어온 것은 바닥에 흩어진 작은 흔적들이었다. 흙이 한 방향으로만 밀려 있었고 누군가 바닥을 정리하려다 만 듯 얕은 선들이 이상하게 이어지고 있었다. 바람 때문이라고 하기엔 선의 형태가 너무 일정했다. 벤치 옆에는 담배꽁초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정희는 그 순간 산책 친구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기억을 떠올렸다. 그렇다면 이 흔적은 누군가 벤치 주변에서 머물렀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희가 아는 사람은 아니었다. 정희는 종이 조각 하나가 바람에 날리는 것을 보고 재빨리 손으로 잡았다. 그 종이는 누군가 급히 찢은 듯 모서리가 거칠었고 작은 숫자 2개가 적혀 있었다. 827. 그 숫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남기며 정희의 손끝에 조용히 닿아 있었다. 날짜인지 코드인지 누군가가 남겨놓은 작은 신호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종이는 분명 이 사건의 일부처럼 보였다. 정희는 그 순간 공원의 공기가 어딘가 더 낮게 가라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이 장소를 오가고 있었다. 정희가 모르는 누군가가.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단순한 산책객이 아니었다. 며칠 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지갑의 주인을 찾았다는 소식이었다. 정희는 마음속에 작은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안고 천천히 동사무소로 향했다. 그곳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얼굴이 서 있었다. 중년 남성, 굳은 표정, 지갑을 손에 쥔 채 직원과 짧은 말을 나누고 있었고 그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 차가운 분위기가 스며 있었다. 정희는 그가 지갑을 어떻게 받는지 지켜보았다. 그 남성의 손끝은 지갑을 꽉 쥐고 있으면서도 마치 내용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보였다. 2개의 신분증에 대해 아무런 놀람도 없었고 기록에 대해 묻지도 않았다. 직원은 그 남성을 보호자분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정희의 눈에는 그 호칭이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남아 있었다. 보통의 보호자라면 보일 만한 감정도, 보통의 보호자라면 내비칠 법한 걱정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일 처리를 하듯 지갑을 챙겨나갈 뿐이었다. 남성은 돌아서며 정희를 잠깐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길지 않았지만 정희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감각이 내려오는 것을 느꼈다. 그 눈빛은 관여하지 않는 게 좋다는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남성이 돌아간 후 정희는 한참 동안 입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몸 안 깊은 곳에서 작은 파문이 번지는 듯한 기분만이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그날 이후 정희는 이 일이 단순히 실종이나 사라짐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가 얽혀 있는 사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있었다. 한정희는 동사무소에서 본 그 남자의 눈빛을 잊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로 정희의 산책은 어느새 긴장에 젖은 움직임으로 바뀌었고 공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예전처럼 평온하지 않았다.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가 조금만 거칠어져도 정희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곤 했으며 눈길 닿는 곳마다 미세한 변화가 있는지 살피는 습관이 어느새 자연스러운 행동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지갑을 찾아갔던 남자, 직원들이 보호자라고 불렀던 그 사람. 정희는 그의 걸음걸이와 손끝의 조용한 움직임, 그리고 돌아가기 직전 아주 짧게 남긴 눈빛이 남아 수시로 마음속 깊은 곳을 스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그 눈빛은 단순한 경계심이나 경고가 아니었다. 오히려 누군가를 조용히 지켜보고 있는 사람, 혹은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에 다가오는 것을 불편해하는 사람의 눈빛에 더 가까워 보였다.
정희는 며칠 동안 그를 잊어보려고 노력했지만 산책길로 돌아오는 순간마다 공원의 풍경은 그 남자의 남아있는 그림자를 다시금 떠올리게 만들곤 했다. 벤치에 앉아 멀리서 오솔길 입구를 바라볼 때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사이로 그 남자가 서 있었던 듯한 착각이 잠시 스치기도 했고 그 착각이 만들어낸 서늘함이 정희의 마음속으로 천천히 내려앉곤 했다. 어느 날 새벽 정희는 공원 입구에서 작은 흠칫한 감각과 함께 몸을 멈추고 있었다. 오랜 시간 보고 익숙해진 그 길이 이상하게도 더 좁아 보였고 정희가 그 앞에 서 있는 동안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낯선 기척이 살며시 스며드는 것 같았다. 시간이 꽤 지난 뒤에서야 정희는 자신이 그 기척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그 남자는 이 근처에 있었다. 확신은 아니었지만 감정이라는 것은 때때로 설명보다 정확한 형태로 다가오는 법이었다. 정희는 벤치 앞으로 다가가며 다시 한번 주변을 바라보았다. 흙바닥이 살짝 밀린 흔적이 눈에 들어왔고 그 자국은 하루 전에는 없었던 흔적이었다. 흙의 결도 다르고 신발이 가볍게 디뎠다 떼는 느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누군가가 이곳에 왔다 갔다는 사실은 분명했고 정희가 예전처럼 조용히 산책을 했던 그 시간대와 맞물린 흔적이라는 생각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스며오고 있었다. 그 남자가 다시 이 근처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예감은 정희의 마음 깊은 곳을 서서히 당기듯 흔들었고 그 감정이 벤치 위의 고요함에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더하고 있었다. 정희는 공원 안쪽 오솔길을 다시 걸어보기로 마음먹었다. 그 길은 밝은 시간대에는 특별할 것 없는 숲길이었지만 새벽에는 다른 얼굴을 드러내는 공간이었다. 어둠이 조금씩 거쳐가면서 바람 속에 남은 습기가 길 위로 얇게 깔려 있었고 그 촉촉한 공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이 정희의 감각을 조금씩 예민하게 만드는 듯했다.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사람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과 거의 쓰이지 않는 길의 구분이 흙의 밀도와 장가지의 흐트러짐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곤 했다. 정희는 그런 변화를 오래도록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고 있었으며 그 습관이 오늘은 유난히 빠르게 눈에 들어오고 있었다. 길 중간쯤 이르렀을 때 정희는 발걸음을 멈추었다. 멀리서 보면 평범한 흙길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흙이 한쪽 방향으로 밀려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다. 흙이 발로 찬 것인지 무언가를 끌고 간 것인지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흙의 방향과 떨어져 있는 작은 돌멩이들의 배치만 보면 이 흔적은 단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람의 움직임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허리를 숙였다. 흙 위에 남아있는 작은 흔적은 누군가가 오솔길 옆에 낮은 수풀 쪽으로 바로 빠져나간 듯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수풀에 가까워질수록 나뭇가지가 부분적으로 꺾여 있고 잎사귀가 한쪽 방향으로만 쓸려 있었다. 누군가 서둘러 움직였다는 얇은 흔적이었다. 정희는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는 듯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사라진 산책 친구의 흔적일 수도 있고 지갑을 찾아간 그 남자의 흔적일 수도 있는 모호하지만 날선 긴장감이 숲길 사이로 조금씩 스며오고 있었다. 그때 정희의 시선에 작은 금속성 반짝임이 걸렸다. 숲을 아래쪽 거의 보이지 않을 만큼 깊숙한 곳에서 빛이 아주 얇게 흔들리고 있었다. 정희는 몸을 낮춰 두 손으로 장가지를 조심스레 밀어냈다. 그 아래에는 머리핀처럼 보이는 작은 금속 조각이 가볍게 묻힌 채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었다. 핀의 안쪽에는
숫자와 영어가 섞인 얇은 각인이 새겨져 있었다. L-ES A. 그 문자는 떠올릴 이유가 없는 기묘한 차가움을 남기며 정희의 손끝으로 스며들었다. 그 순간 정희는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길이 단순한 오솔길이 아니라는 감정에 조용히 젖어들고 있었다. 정희가 예전에는 단순히 지나쳤던 이 길 위에 누군가의 의도와 발자국, 그리고 어쩌면 감추고 싶어 했던 계획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는 공원 입구에서 이상한 시선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공원은 평소처럼 고요했지만 그날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가로등 빛이 길 위로 떨어진 뒤 천천히 사라지는 그림자들이 누군가의 움직임을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고, 정희는 자신을 조용히 지켜보는 기척이 한쪽에서 묘하게 흐르고 있다는 감각을 피할 수 없었다. 정희는 천천히 주변을 바라보았다. 벤치 근처, 오솔길 입구, 주민들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 모든 것이 적막했고 눈에 보이는 움직임은 없었다. 그러나 그 적막 속에서 정희는 분명 어떤 기운이 자신을 향해 닿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시선이 이동할 때마다 뒷덜미 어딘가가 미세하게 떨렸고 정희의 발끝은 자신도 모르게 땅을 살짝 움켜쥐듯 긴장을 담고 있었다. 정희는 공원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며 자연스럽게 뒤쪽을 슬쩍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둠 사이로 짙은 색 계열의 점퍼를 입은 사람이 나무 뒤에서 빠르게 몸을 숨기는 듯한 실루엣이 아주 짧게 스쳤다. 얼굴 형태도 보이지 않았고 그 사람인지조차 단정할 수 없었지만 정희는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 정희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 사실은 말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서늘했고 그 서늘함이 목구멍까지 밀려오는 느낌에 정희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조금 더 걸었을 때 바닥에 떨어진 작은 종이 조각 하나가 정희의 시선을 끌었다. 종이는 급하게 찢긴 흔적이 있었고 한쪽에는 숫자 한 줄이 적혀 있었다. 8-27-2. 정희는 며칠 전 벤치 앞에서 발견했던 종이 조각을 떠올렸다. 그 종이에도 숫자가 적혀 있었고 패턴은 다르지만 형식은 정확히 같은 형태였다. 그 숫자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누군가 의도적으로 남긴 것임은 분명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정희가 산책을 나오는 시간을 알고 있었다. 숫자만 남기고 사라지는 사람, 기록되지 않은 존재,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만 희미하게 남아있는 산책 친구, 그리고 그 사람의 흔적을 조용히 지워가는 누군가. 정희는 조용히 손에 든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 더 확실한 결심 같은 것이 서서히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는 단순한 불안이 아니라 확인해야 하는 진실이 생겨났다는 감각이었다. 공원 관리소에서의 CCTV 영상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하게 느껴졌다. 정희가 기억하는 그 사람은 분명 존재했지만 영상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단 한순간조차 그럴 수가 있을까? 정희는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채 며칠 동안 머리가 무겁게 가라앉는 듯한 기분에 빠져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희는 공원 관리소의 작은 뒷창고가 늘 비어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관리소 직원이 말하길 예전 CCTV 백업 파일들을 그곳에 보관해 둔다고 했었다. 새로운 장비가 설치된 후로 과거 영상들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정희는 그 창고가 조용히 떠오르는 순간 그곳이 지금 자신이 가야 할 곳이라는 예감이 조용히 번져오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정희는 관리소가 열리기 전 조용히 창고 쪽으로 걸어갔다. 창고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이미 풀린 상태였다. 정희는 살짝 문을 밀어 열었다. 창고 안은 낮은 조명 아래 쌓인 박스들로 가득했다. 오래된 장비와 파일 상자 사이로 차가운 먼지가 가라앉아 있었고 그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정희는 천천히 한 박스씩 손을 움직이며 확인하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정희는 박스 하나에서 작은 외장하드가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외장하드 바깥에는 구형 CCTV 백업 A구역 벤치 앞 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정희의 심장이 천천히 뛰기 시작했다. 그 벤치, 그 시간대, 그 사람이 늘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 정희는 외장하드를 품고 관리소 사무실로 향했다. 잠시 후 직원이 도착했고 정희의 설명을 듣고는 의아하지만 별다른 거부감 없이 예전 영상이긴 한데 볼 수는 있어요라며 모니터를 켜고 외장하드 파일을 열기 시작했다. 정희는 화면이 켜지자마자 숨을 조금 들이켠 채 집중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영상 속 벤치에 정희가 늘 기억하던 그 사람의 모습이 조용히 나타나고 있었다. 거기 있었다. 분명히 영상에 나오고 있었다. 정희가 기억했던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러나 그 영상 속 인물은 언제나 정희보다 먼저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정희가 걸어오던 방향을 향해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하지만 정희의 산책 장면이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정희가 지나갔던 시간대의 화면은 몇 초씩 건너뛰거나 화면 자체가 노이즈로 가려져 있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그 사람의 움직임이었다. 늘 움직이지 않던 남자는 정희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더 오래, 더 가만히 벤치에 앉아 있었다. 아주 미세하게 손가락이 움직이거나 눈꺼풀을 올리는 순간이 있었지만 그 외의 순간들은 마치 화석처럼 앉아 있는 것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희가 가장 크게 숨을 삼킨 부분은 그 사람을 둘러싼 배경이었다. 영상 속에서 그 남자를 제외한 주변의 움직임들이 이상하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면은 서너 배 빨리 재생한 듯 보였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도 리듬이 맞지 않는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다. 남자만 정상 속도였다. 오직 그 사람만. 정희는 그 순간 말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이고 있었다. 그 남자는 시간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정상적인 공간의 한 부분이 아니라 어딘가 다른 층에 존재하는 것처럼. 정희는 순간 처음 그 사람을 만났던 날의 장면이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인사를 나누던 그 눈빛,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늘 같은 시각, 같은 자세로 앉아있던 모습, 어딘가 현실과 조금 어긋난 듯한 분위기. 정희는 그제야 자신이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얇은 기억의 조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다. 그때 직원이 한 영상을 멈추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이 영상 파일에 손 뗀 흔적이 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몸이 굳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 이 영상을 손봤다는 사실. 그것은 이 사건의 제3의 존재가 분명히 개입하고 있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이후 며칠 동안 정희는 공원 주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계속 느끼고 있었다. 낯선 발소리가 따라오는 듯한 느낌, 나무 뒤에서 누군가 몸을 숨겼다 나가는 실루엣, 아침 햇빛을 피해 움직이는 그림자의 형태들. 정희는 이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정희가 벤치 앞에 섰을 때 바람 하나 없는 고요함이 이상하게 몸에 붙은 듯 느껴졌다. 정희는 천천히 뒤를 돌아봤다. 공원 출입구 쪽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정희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의 절반만 비추고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그림자 속에 깊게 묻혀 있었다. 동사무소에서 지갑을 찾아갔던 남자였다.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인사도 아니고 인정을 표현하는 움직임도 아니었다. 마치 기억했다는 의미처럼 보이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걸어가며 사라지고 있었다. 바람도 일어나지 않았고 발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 남자의 실루엣은 정희에게 아주 확실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었다. 그 남자는 여전히 이곳을 지키고 있었고 정희가 한 발 더 다가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기척이 분명하게 흐르고 있었다. 정희는 그가 사라진 방향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제 정희는 알고 있었다. 사라진 산책 친구의 이야기 속에는 기록에서 지워진 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흔적을 지우고 그 주변을 감시하고 진실을 덮으려는 또 다른 그림자가 겹쳐져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정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었다. 정희는 벤치 앞에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없는데도 나뭇잎 하나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순간 정희는 결국 언젠가 이 사건의 중심에 있는 어떤 것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조용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한정희가 공원을 오가는 발걸음은 더 이상 산책이라 부를 수 없는 형태로 변해 있었다.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얇은 경계가 자리 잡고 있었고 새벽 공기는 예전처럼 고요했지만 정희의 내면에서는 그 고요함이 낯선 파동처럼 흘러가는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었다. 지갑을 찾아갔던 남자의 등장 이후 정희는 공원을 지날 때마다 어딘가에서 느껴지는 시선의 무게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조금씩 실감하고 있었다. 이제는 정희가 걸음을 옮기는 방향이나 속도만으로도 어둠 속 누군가가 함께 움직이고 있는지 감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몸의 긴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어느 날 정희는 새벽 첫빛이 나뭇잎 위로 얇게 스며드는 시간에 오솔길 깊숙이 들어섰다. 늘 지나던 길이지만 그날은 어딘가 달라 보였다. 흙길의 결이 평소보다 더 거칠었고 작은 가지와 잎들이 한 방향으로 눌려 있었다. 누군가 최근에 이곳을 지났다는 의미였다. 정희는 오솔길 끝자락 숲과 숲이 만나는 좁은 공간에서 작은 금속성 반짝임 하나를 다시 발견하고 있었다. 그 반짝임은 앞서 주었던 머리핀 조각과 비슷했지만 이번 것은 조금 더 길고 안쪽에 새겨진 글자의 조합도 달랐다. L-OS A 숫자가 증가했다. 정희는 그것이 목록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숫자의 증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분실품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가지고 오거나 버리지 못해 떨어져 나간 것 혹은 고의적으로 버려진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정희는 머리핀을 손에 쥐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바람이 거의 없는 날에도 수풀의 특정 부분만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걸렸다. 바람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드나듦 때문일 것 같은 조용한 흔들림이었다. 그 순간 정희의 기억 속 오래된 조각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몇 달 전 정희가 처음 그 남자를 봤을 때 그는 이상하게도
늘 같은 시간,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이 바로 지금 정희가 서 있는 숲의 입구였다. 그 시선의 이유가 단순한 명상이나 고요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이제는 조금씩 미묘한 틈을 가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희는 작은 금속 조각을 가방 안 깊숙이 넣으며 천천히 오솔길을 돌아서 나왔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희의 시선은 공원뿐 아니라 공원 밖의 풍경까지도 의미 있는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도시의 소음, 아파트 단지의 불빛, 사람들의 움직임, 그리고 골목길을 지나는 자동차의 그림자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 이 사건과 이어져 있는 듯한 조용한 연결의 실험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며칠 뒤 정희는 다시 동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직원도 정희를 알아보았는지 또 오셨네요 라는 눈빛을 잠시 보였지만 정희가 보여준 태도에서 그 어떤 가벼움도 찾을 수 없었기에 곧바로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정희는 직원에게 며칠 전 지갑을 찾아간 보호자에 대해 무언가 기록된 것이 있는지 물어보려 했다. 직원은 처음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는 듯 했지만 정희의 표정을 본 순간 조심스레 말투를 바꾸고 있었다. 직원은 모니터를 넘기며 최근 실종 신고가 접수된 사람들 중 신분증 사진과 비슷한 인물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며 옅은 호흡을 내쉬었다. 몇 번의 조회 끝에 직원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정희를 불렀다. 여기 한 건이 있긴 한데요. 모니터 속에는 정희가 익히 알고 있던 얼굴이 있었다. 그 남자의 얼굴이었다. 이름은 정희가 신분증에서 본 이름 중 어느 것도 아니었다. 새로운 이름이었다. 그의 실종 신고 날짜는 6개월 전. 신고자는 가족이지만 서류에는 특이하게도 거주 확인 불가라는 기재가 여러 줄 겹쳐져 있었다. 정희는 직원에게 가족과 연락은 닿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이미 직원의 표정만으로 그 대답을 듣지 않아도 되는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다. 직원은 보호자라던 사람의 이름도 조회했지만 그 사람은 이 지역 주민이 아니었다. 주소는 탓이었다. 그러나 현재 거주지는 확인 중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직원은 정희에게 살짝 눈치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그분 보호자 아니실 수도 있어요. 그 말은 정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의 물결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지갑을 가져갔을까? 더 큰 의문은 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이 되어 지갑을 회수하려 한 걸까? 정희는 그 순간 이미 자신이 생각보다 더 깊숙한 곳에 발을 들여놓았다는 사실을 조용히 깨닫고 있었다. 정희는 며칠 동안 공원을 계속 찾았다.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 누군가 뒤를 밟고 있는 듯한 긴장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공원의 풍경은 평범한 척하고 있었지만 정희의 눈에는 숨겨진 흔적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벤치 앞 흙바닥은 며칠 전부터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일정한 간격으로 흙을 뒤집거나 흙을 걷어내거나 티나지 않을 정도로만 정리하는 흔적들이 누적되고 있었다. 정희는 어느 날 햇빛이 막 떠오르려는 시간에 벤치 앞 흙을 자세히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손가락으로 흙을 살짝 밀어보았다. 그 순간 아주 작은 금속성 소리가 흙 아래에서 들렸다. 정희는 냉기가 등줄기를 타고 내려오는 느낌을 받았다. 두 손을 천천히 사용해 흙을 조금 더 걷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얇은 금속판이 드러났다. 손바닥만한 크기의 판이었고 마치 땅속에 박혀 있었던 듯
흑색이 칠해져 있었다. 금속판을 꺼내자 안쪽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열된 표가 붙어 있었다. 그 표는 일종의 출입 기록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기록에는 정희가 기억하는 그 남자의 이름이 없었다. 그의 이름은 어느 것도 아니었다. 이 표에는 단 한 번도 그가 출입한 기록이 없었다. 그가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처럼 정희는 금속판 아래를 더 살펴보았다. 더 깊이 파헤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표의 가장 아래줄에서 익숙한 이니셜이 눈에 들어왔다. S, A. 정희의 가방 안에 있는 금속 조각의 이니셜과 같았다. 머리핀에 새겨져 있던 이니셜, 숫자가 증가하던 그 조각들, 그 모든 것이 이 금속판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금속판은 공원 깊숙한 곳에 묻혀 있었다. 정희는 그때 이 사건의 중심이 벤치나 오솔길이 아니라 이 공원 전체일 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정희는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서 바람을 쐬고 있었다. 그때 문득 아파트 단지 아래쪽 골목에 누군가 느릿하게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가로등 아래로 들어오는 순간 정희는 얼굴을 알아보았다. 그 남자였다. 지갑을 찾아갔던 남자. 공원에서 정희를 바라보던 남자. 그림자처럼 움직이던 남자.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마치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사람처럼 정희는 손을 난간에 올린 채 그 남자의 걸음을 숨죽여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지나가는 길은 정희가 공원으로 향할 때마다 지나던 골목이었다. 정희는 그 사실이 전혀 우연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남자의 뒤에는 멀리서 따라오는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그 그림자는 남자보다 더 조용하고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 그림자가 바로 실종된 남자의 모습일 가능성을 정희는 단번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소름이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있었다. 남자는 가로등 아래에서 갑자기 멈추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정희는 멈칫했다. 남자의 시선은 골목 뒤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정희는 알 수 있었다. 남자가 누군가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 기다림의 대상이 사라진 산책 친구였는지 아니면 그를 감시하던 또 다른 누군가였는지 정희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정희는 결코 예전처럼 그저 지켜보는 입장에 있을 수 없다는 예감을 선명하게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새벽 정희는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공기 속에 스며 있는 특유의 긴장감을 느꼈다. 누군가 먼저 와 있었다. 한 사람. 바로 그 남자였다. 그는 벤치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고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정희가 다가오자 그는 고개를 아주 조금 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벤치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정희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자는 봉투 위에 손끝을 잠시 머물게 했고 그 손끝의 움직임은 마치 여기까지라는 의미처럼 묘하게 끝을 맺고 있었다. 남자는 정희를 한 번 더 바라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공원을 떠났다. 정희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벤치로 다가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종이에는 짧은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이 사람을 더 찾지는 마세요. 정희는 종이를 내려놓고 USB를 바라보았다. 무게도 가볍고
모양도 평범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정희가 알고 싶어 했던 모든 조각이 담겨 있을 것 같은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지고 있었다. 정희는 USB를 집으로 가져와 컴퓨터에 꽂았다. 그 안에는 짧게 편집된 영상 몇 개와 이름 없는 문서 하나가 들어 있었다. 영상들은 공원 CCTV에서 보지 못했던 원본에 가까운 화면이었다. 정희는 차분히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그동안 그녀가 알고 있던 사라진 남자의 모습이 완전히 다른 형태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 남자는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있었다. 누군가에게 기록되고 있었다. 문서에는 그 남자가 특정 조직의 명단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조직은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특정인들의 움직임을 조용히 기록하고 필요할 때 그 정보를 이용하는 곳이었다. 그는 그 조직을 벗어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실종된 것이었다. 정희가 본 보호자 남자는 그 조직과 연결된 사람이었다. 지갑을 되찾아간 것도 흔적을 지우기 위한 조용한 수습이었다. 그러나 왜 그 USB가 정희에게 왔는지는 영상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용히 드러나고 있었다. 영상의 마지막 몇 초 동안 사라진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카메라를 향해 아주 느리게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미소 아닌 미소 같은 미묘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두려움도 포기감도 아닌 선명한 의지의 표정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영상 속 남자는 입술을 아주 조금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형태는 읽을 수 있었다. 기억해줘요. 정희는 화면을 닫았다. 방 안에 낮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 정희는 공원을 예전처럼 찾았지만 이제 벤치 앞에서 더 오래 머무르진 않았다. 그 남자의 흔적이 남아있던 자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조용히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다. 사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기록이나 흔적 때문이 아니라 기억하려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어딘가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USB는 정희의 서랍 가장 안쪽에 조용히 자리 잡게 되었고 정희는 그 사건 이후 삶을 조금 다르게 바라보기 시작하고 있었다. 새벽 공기 속에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 사람의 걸음 속에 담긴 감정의 기척들,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긴장감들, 그런 것들이 정희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감각처럼 잔잔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새벽 정희는 벤치 앞에 서서 눈을 감았다. 바람이 아주 살짝 불었다. 그 바람 속에는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기억의 결이 섞여 있는 듯했고 정희는 그 결이 자신의 마음에 아주 얇게 스며드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 여운은 오래 머물렀고 정희의 산책은 그 이후로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